반갑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장중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하락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마이너스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시장에 충분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오늘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요, 일단 대형주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형주 때문에, 이놈들 때문에 빠지고 있다.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중소형주 포트가 얼마만큼 시장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대형주의 어떤 조정, 이 핵심은 애플카 관련한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카와 관련된 내용이 자동차주들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점 매수 하지 말자. 네, 고점 매수만 안 하면 사실은 뭐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고점 매수가 돼서 지금 손실이 커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 매수만 하지 말자. 그것만 좀 잘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편안한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고점 매수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크게 볼 일은 없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멈추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 좀 살펴볼 거고요. 기관들 매매 동향도 지금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단기적 반등을 또 노리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꼬리에 달고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형태의 모습 좀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런 배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합 수준, 하이닉스 살짝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종합주가지수에 나와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던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쪽보다도 횡보에 좀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만기일에 대한 부분 좀 있을 거고요. 명절 전이기 때문에 이제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관망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만기일 시점에서는 주가를 좀 가둬놓고 맞춰놓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제한적이고요.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녹록치 않게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요, 되게 재미없는 횡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이 중소형주 쪽에서만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 0.59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보다 지금 조금 더 내려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좀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 저항대 돌파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즉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재료가 있어서 한번 팍 튀어주는 모습이 좀 있어야지만이 더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골든크로스를 바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연결되기 때문에 만기를 노리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보기 싫겠죠. 네, 뭔가 작전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에 좀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올리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을 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즉 계속 누르고 있는 형태 대신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어,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구간 동안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 이제 명절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 되지 않겠나. 즉 재미없는 장세, 횡보하는 장세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들 또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 포인트가 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만 잡아가신다라면 뭐 포트폴리오는 시장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시장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나는 계속 올라가는 주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잘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포트에 담아놓고 계신다면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이 수익을 올리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큰 수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제공해 드릴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지금 빠지지 않고 유지만 잘해줄 수 있다면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넘어갔을 때 그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아마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수급 동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2,300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아침까지 열심히 쏟아내긴 했는데 10시 넘어서면서 이제 단타 물량 빠지기 시작하고 수급이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멈춘 상황인데 이 수급 동향이 오후 들어서면서 다시 받아주게 될 것이냐, 즉 올라가주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긴 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부담스럽진 않아요. 매도가 많이 확장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즉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장되기도 좀 어려운 게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지금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도가 확장된다기보다도 유지를 좀 시켜주는 형태 또는 살짝 올라가주는 형태,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금융투자가 지금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막 쏟아붓고 있어요. 즉 주가가 많이 내렸다라는 이야기죠. 많이 내렸으면은 어느 정도 올려놓는 것이 만기일 전에 나타나는 부분이다. 즉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다음날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쏟아진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죠. 네,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네, 그 부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기관의 어떤 그런 매수 패턴들이 단기적으로나마 그래도 시장에 뭔가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잠정 포인트를 보게 되면 11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기관이 이제 삼성전자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니슨, 네, 풍력 발전 관련해서. 근데 이것들은 종목진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상승하고 나면 저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지주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매수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생뚱맞은 이슈였잖아요. 전기 이륜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상승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약간의 뭐 과매수 국면도 좀 그렇고요. 갑자기 인터파크가 전기 이륜차라니. 근데 전기 이륜차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저기 그 KR 모터스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또 전기 이륜차 쪽에 뭐 몇 개가 또 쏠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생뚱맞은 그런 형태인데, 전기 이륜차를 인터파크에서 팔아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글쎄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슈가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타고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뭐 일단 가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올라가는 동안은 그냥 두셔야 되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한국토지신탁 매도가 좀 나오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괜찮죠. 네,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점, 그래서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았겠지만, 네, 잘 들고 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계속 들고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애플카와의 어떤 협약 자체가 없다, 이렇게 공시를 띄워버렸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악재가 한 방에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 거죠. 공시를 오늘 했어요. 협약 없다. 근데 내일 다시 협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연속적인 악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주가의 추가 하락은 더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다음 날로 집어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나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포인트에서의 어떤 악재 연속성은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 올 수도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후에라도 다시 애플카에 대한 협약이 진행이 되고 뭐 낙찰이 된다라면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겠죠. 근데 아니라고 일단은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시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현대차 임원들이 또 주식을 팔아먹은 정황들이 또 포착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보통 주가가 꼭지점에서 뉴스 나오기 전에 팔아먹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짓거리인데 이런 것들도 했다. 물론 그거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임원들이 주식을 팔아먹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임원이 주식을 왜 팔아요?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애플과 관련한 종목군들은요. 악재가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 매수를 더 해버려, 더 질러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네, 상황을 더 지켜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네, 매수에 대한 의견을 생각하시거나, 더 들고 가실 걸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외국인들 동향 볼게요. 외국인들은 이화전기 지금 이제 금액으로 볼게요. 금액으로 봐야지. 이제 SK이노베이션 매도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순서대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NC소프트 모양 괜찮다고 그랬죠. 또 넘어가네요. 네, 넘어갑니다. 100만 원 넘어갔어요. 종목 진단이 아주 그냥 보물 같은, 보물 창고네. 또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죠. SDI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죠?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또 신고가 나오네요. 보물 창고예요. 그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만 잘 들으셔도 사실은 종목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 한국타이어, 또 신고가 나오는 모습. 지금 수익률이 약 78%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신나요. 네, 이런 모습도 신나고 좋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일단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카카오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분위기 좀 나쁘지 않죠. 좋은 종목들은 좋아요. 근데 나쁜 종목들은 또 나쁘죠. 근데 특징적인 것들은 뭐냐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제 말씀드려보면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들, 이 지지점대에서 반등 나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휠라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정상적인 추세로 가려면 아직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세,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던 자리가 이제 44,000원대인데 아마 요 자리 때 아마 이제 손실보다는 이제 수익을 조금 보거나 아니면 매수가 근처에서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매수는 이제 45,000원대 이상,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발생한 모습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가 나빴을 경우에 오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체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일단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트폴리오를 계속 끌고 나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주식을 물러나야 될 때는 아니죠. 조정을 걱정해야 될 때도 아닙니다. 종목 간의 변동성은 분명히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만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전략만 세우신다라면 걱정 없이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변동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변동성이 작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또 그리고 민감하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건드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한 투자 이어가실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뉴스나 그런 맹목적인 투자, 막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더 많이 사는 거, 비중을 막 실어가는 거, 몰빵하는 거, 이런 것들만 좀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렇게 막 소외받거나 수익이 안 나가지고 고통받거나 그러실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시면 돼요. 시간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